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에요.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셔요. 안녕하셔요. 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제가요? 아니요, 옆 나라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저도 이거 오늘 부총장님하고 이야기할 내용이 참 이거 말씀 듣다 보면 막 걱정이 또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총장님. 네. 지난 16일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핵심 내용이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 네. 이거였는데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중국이 이제 발끈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고 있는 대만 문제를 미국하고 일본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총장님. 예, 이것을 간단히 알기 쉽게 하나만 딱 찍어서 얘기하면요. 예. 죄송합니다. 중국이 왜 발끈했는지를 얘기한다면요. 일단 이 문제 요거 하나만 바라볼 때 일본이 중국을 발끈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1972년에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했습니다. 예. 그 수교의 조건으로 일본에게 중국이 자기들이 전쟁 피해받은 것을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대만에 대한 지배권은 중국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즉 중국은 하나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일본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함으로써 중일 양국이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대만을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 표현 하나만 하더라도 양안, 즉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양안, 즉 대만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별다른 존재이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발끈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에게 여러 가지 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부총장님? 네, 실제로 이미 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중국은 이미 지난달에 일본의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의 2+2 회담에서 일본은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미국 편을 들면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대만을 언급했거든요. 예. 그때서부터 중국 당국자들은 앞으로 2-3년 정도, 적어도 2-3년 정도는 중일 관계는 원만하지 못할 것이니까 대비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 또 이어서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중국 국내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당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둘러싸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일본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의 해양 환경이라든가 지구 건강 및 인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식으로 맹반발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스가 총리가 이거 대만 문제를 이렇게 꺼내든 게 이게 지금 196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게 스가 총리가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선택지가 없는 딜레마에서 나온 것인데요. 선택지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가 안보를
미국이라는 나라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가 너무도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은 중국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과거에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반성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부상하니 일본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자기들은 자주국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대한 군사 의지 지원 같은 경우는 마치 어머니의 젖, 모유와 같습니다. 근데 모유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무료로 줍니다. 공짜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모유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 즉 중국에 대한 견제전선을 강화하라, 우리 말을 따르라 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선택지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이게 좀 이면에서 일본에서 이제 중국한테 미국이 이렇게 같이 성명서 좀 발표하자고 하는데 좀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많이 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라서 우리보다 더 국가안보의 의존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좀 계속 또 지켜보면서 좀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부총장님. 네.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럴까요? 예, 이제 눈 깜빡하면은 도쿄올림픽이에요. 네. 예, 7월 23일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금 뭐 최근에 일본의 코로나 1일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도쿄하고 뭐 오사카 등 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긴급 사퇴 선언 요청을 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뭐 저 걱정투성입니다. 일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올림픽 개최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일본 스가 이거 참.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게 되면 스가 정권이 붕괴됩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정치 생명을 더 위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무관중, 어떤 형식으로든지 치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될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거 뭐 지금 보니까 오사카부의 이틀 전입니다. 18일에 오사카만 신규 확진자 수가 1220명이었대요. 네. 야,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보도 속에 이렇게 밑에 그 댓글들, 이렇게 누리꾼들의 글들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도 너무 지금 크게 일본에서 지금 그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방사능에 오염수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자격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 개최를 진행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일본은 우리와 또 다른 것이 뭐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네.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어떠한 요청을 하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주고,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는 그와 같은 내 자유를 제한당하고 싶지 않아 라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한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에게 자제를 요청할 뿐이지 우리처럼 강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코로나는 확산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려 한다는 것은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G3의 경제대국 일본의 위상을 계속해서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방사능 또 방사능 오염수 문제 또 7월 달에 올림픽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올림픽을 뭐 그냥 뭡니까 캐릭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선수들 우리 젊은 선수들이 세계의 젊은 선수들이 모여서 같이 또 스포츠를 경합을 벌이는 건데 어떻게 또 확진자가 또 생길지 걱정도 되고 또 거기다가 또 아까 저희 출경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이 또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일본 지금 중국과의 또 미묘한 대립까지 참 그 일본이 참 이거 여러모로 걱정인 나라입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예. 일본은 현재 날개 없이 추락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예. 그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이냐?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라. 반성을 하게 되면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예, 우리 말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더 도와주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앞날을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동북아 사회에서 계속 싸우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맞습니다. 자민당이 집권하는 한 일본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 추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는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이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의 말씀을 꼭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유, 그렇게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인 겁니다. 아유, 진짜 자업자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요, 부총장님. 네. 또 저희는 또 계속 한중일 이야기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